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 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깐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지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만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묻히기만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오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너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직책?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우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돈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서네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선의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수완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네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얀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에게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지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선은 아차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의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 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꼴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순애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애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위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이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이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웃음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두 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디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야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 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 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 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 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은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